미국의 대선이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거친다고 볼 수도 있을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라임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가 소폭 반등입니다. 금요일에 급락했던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0.9% 상승한 85달러 6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올겨울 전력난 우려입니다. 영광 5, 6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올겨울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 종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통신주 연일 강세입니다. 통신주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KT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참 지겹게 들었던 말이 블랙아웃 우려감, 전력난 이런 게 좀 많이 그 얘기가 들렸었는데 영광 원전 5, 6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겨울에도 전력난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들립니다. 반면 여름에도 전력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도 움직였고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만드는 회사들, 대체 에너지까지 좀 움직였고 아주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하게 움직였는데 임태근 상무께서 이번 전력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그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번에 이제 원전을 중단을 하면서 이제 한전에서 이제 민자 발전소 위주로 해서 전력 수급을 이제 당겨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필요한 이제 2기가 멈추면서 이제 현재 필요한 이제 전력 수급이 최소한 1,500억에서 최대한 2,600억까지는 이제 한전에서 이제 민자 발전소에 사들여야 된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딱 2달을 놓고 이걸 6개 민자 발전소에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한 발전소당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이제 그 한전으로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자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내에는 이제 상장된 업체가 없고 보통 지주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민자발전소에 따라서 어떤 발전 설비나 어떤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익률이 이제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는 OP 마진이 50% 가까이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은 적지만 이익 비중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기업별로 좀 특이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11월, 12월 이렇게 2달만 진행되는 경우라면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11월, 12월만 중단되고 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이상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익적인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SK나 GS 같은 종목들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전력난과 관련해서 상당히 종목들이 좀 투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관련도 없는데 전력난 관련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서 좀 투기적으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는데 종목 선별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움직임 보면은 SK가 일단 탄력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고 GS도 탄력이 좋습니다. 이 두 종목 정도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통신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신주 연일 강세입니다. 시장 흐름이 이러니까 제약, 통신 이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되는 현상도 당연한 것 같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또 시기적으로 지금 배당, 투자 얘기가 나올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또 어제 KT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 선방했고 4분기와 내년에도 비통신 부문 쪽에서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KT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신주 전체적으로 보면 오후 들어서는 시세 탄력은 좀 약해지고 있는데 이학년 의원께서 통신주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통신주의 특성이라고 하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런 것이 세 가지 항상 기업 분석할 때 기본이 되겠는데요. 성장성이나 수익성보다는 항상 그 안정성이 항상 그 투자 포인트에 첫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KT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결국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모든 우리 시장이 지금
크게 재미없는 것의 기본인데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통신주 같은 제약주 같은 소위 경기 방어주 시세 탄력이 좀 둔화 좀 약하지만은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이런 관점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배당 생각난다는 얘기 흔히들 들으셨을 텐데요.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KT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한 2,000원 정도의 배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2,000원을 줄지 그 이하를 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익이 어느 정도 계속 작년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하튼 작년 기준을 보면 올해 대충 예상해 보면 4.5에서 많게는 한 5.3% 정도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것도 한 어떤 배당주의 탑픽으로 항상 KT가 얘기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KT가 오늘 같은 경우 딱 보면 38,000원 수준이 보면 52주 신고까지만 딱 그냥 작년 연말 주가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청자분들 선택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8,000원에서 배당을 받으신 분이 결국 올해 26,000원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졌거든요. 한 5개월 동안은 정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언제라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그 대선 이후에 주가 흐름,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시장이 좀 방향성을 띌 때는 아마 배당주라든가 이런 그 경기 방어주, 제약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장 흐름이 통신주 제약수 강세로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일단 배당 메리트, 사실 배당 투자라는 게 실제로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보다는 또 오히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더 많은데 어떤 기관적인 면도 좀 고려해서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대선 시작입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2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가 곧 내일 저녁이나 모레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결과 나온 이후의 상황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됐을 경우, 또 롬니가 됐을 경우, 각각 유망한 섹터가 있을 텐데, 이학영 위원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오바마가 되건 롬니가 되건 정말 시작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오바마는 이제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 이제 많이 좀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새로운 어떤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쪽이나 민주당 쪽은 뭔가 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보고요. 여기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런 쪽은 좀 화석연료, 좀 구세대적인 어떤 산업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억지로 좀 갖다 붙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제가 약간 억지스럽지만 구분을 해드리면요. 오바마는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것도 보면 우리나라를 굳이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요, 특히 제네릭 상품 이런 것들 하는 그런 회사들의 좀 굳이 따지면 좀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양쪽 하나 이런 얘기하고 부동산을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니까 부동산 관련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나 태양광 발전 이런 쪽에 관련된 호재성 어떤 분석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고요. 반대로 롬니는 일단 공화당 쪽은 항상 군수산업 쪽에 푸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 이건 언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개발이라든가요, 그리고 정유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랑 이런 전통적인 어떤 메이커들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의 좀 우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런 건 억지로 좀 구분하는 성격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분히 이제 미국 증권가는 여전히 롬니의 대통령 당선이 주식시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들 미리 다 아시겠지만 결국 감세 정책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기업에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하고요. 전통적인 어떤 산업의 쪽에 많이들 푸시를 하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3차 양쪽 간의 동력이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롬니가 되는 것보다는 오바마 되는 쪽이 우리 시장에 좀 플러스로 여기는 분석이 많을 겁니다.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누가 되건 간에 주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증권가에서도 오바마와 롬니 수혜주 이렇게 구분을 좀 많이 짓는 자료들을 냅니다. 근데 이 섹터들 보면은 사실 4년 전이 오버랩이 됩니다. 오바마, 맥케인 그때랑 섹터가 거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일단 시장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너무 도식적으로 이런 걸 나눠서 판단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민의 전략에서 유로존 얘기 꺼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데 근데 이제 내일 저녁에 그리스에서 긴축한 의회 표결이 있습니다. 임태근 상무께서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 영향 없을지 그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뭐 상당히 오랜만에 유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죠. 이제 그 투표를 이제 합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또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1월 11일까지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긴축안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야당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국 이제 채권자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노동법을 개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이제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싸게 이제 파는 것이 아니냐, 민영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건 협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재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긴축안을 협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유로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이 합의를 한 이제 표결이 이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유럽 쪽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받아서 2년 이상 이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로서는 이제 한숨을 이제 많이 덜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리스랑 관련돼서 뭐 유동성 이슈랑 관련돼서는 뭐 제기될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표결 지나고 나면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내년이 되고 나면은 이제 독일에 이제 선거가 있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 부채 탕감과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서는 그리스 이슈가 다시 또 다른 유동성 이슈가 아닌 부채를 어떻게 탕감해주냐에 따른 어떤 방법에 대한 논의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리스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는 단기적으로 불거질 리스크가 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긴축안 관련해서는 의회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한데요. 다만 이제 단서 조건이 만에 하나라는 단서 조건을 붙습니다.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혼란이 올 텐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어쨌든 3인의 전략에서 이 유로존 얘기는 계속 언급이 안 되는 이 분위기를 계속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등락 엇갈리는 시장입니다. 11월 들어서 시장은 뭐 등락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근데 뭐 10월 한 중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국 대선이라는 얘기는 진짜 귀에 못 집어키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시작을 했고 내일 끝이 납니다. 대선 끝나면은 글쎄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봐야 될지 어찌 봐야 될지 또 재정절벽 문제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많이들 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저도 시기적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말씀하셨던 재정 절벽입니다. 재정 절벽은 결국 재정의 감축에 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장기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이 정말 잘 될지가 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그게 더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그 합의만 보고 나서 단기간에만 합의를 보고 나서 본질적인 문제는 또 내년 이후로 넘기는 그런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최악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전략 측면에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대선은 뭐 지나갔는데 뭐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결국 옵션이 남았는데요. 옵션 만기는 이번에 부담이 없다는 시각이 절대 낮습니다. 증권사의 모든 시각이요. 다만 항상 그렇다시피 옵션 만기는 의외의 변수가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시장의 충격을 떠나서 결국은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이런 경기 방어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지수의 영향이 작은 것들이 상대 적은 것들이 상대적 우위를 범위는 것이 하루 이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이후 정말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가 크게 오르건 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혹시가 롬니가 돼서 단기간에 충격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우리나라 대형 증권 한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되면 뭐 2000까지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롬니가 되면 순간적으로 180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누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시장에 정말 방향성을 확 뛴다 그러면 위아래 100포인트짜리가 나온다 그러면요. 중소형주나 어떤 그 경기 관련주 이런 것들은 아마 큰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하루 이틀 남은 이 시간에 그런 주식들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은 별로 권할 생각이 없고요. 여하튼 1870에 대한 지지선만 재확인하고 주식 비중은 60% 정도에서 변화 이후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재확인드립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일단 뭐 대선 자체가 끝나는 거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선뿐만 아니고 상하원 선거 결과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불확실성은 하나 해소됐는데 여전히 재정 절벽이란 변수가 남아 있어서 부담이 완전히 가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신고가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뭐 이런 현상이 오히려 수급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로 매기가 좀 쏠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요새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보다 오히려 국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수급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임태근 상무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 한 달간 이제 펀드 플로우 상으로는 한국으로 이제 금액이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의 주도력이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연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좀 살펴보면은 현재 이제 경기 민감한 뭐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춰야 하는 상황에 이제 돌입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재밌을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이게 내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업턴으로 돌아섰을 때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미국 쪽의 소비 모멘텀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IT나 자동차가 상당히 유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월에 자동차 판매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이거 허리케인의 영향이고요. 당연히 11월에 다시 이제 복구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상당히 호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연비랑 관련돼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배제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섹터는 소위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IT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IT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은 건 맞습니다. 삼성도 좋고 애플도 좋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모멘텀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2013년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IT 제품은 지금 타블릿 PC거든요. 그럼 타블릿이라고 그러면 타블릿과 관련된 또 그 IT 부품이나 소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1월, 12월로 갈수록 훨씬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기관들의 매수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몰리고 있고 또 여전히 지금 현재 수익률도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유망한 업종 섹터로 IT와 IT 부품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최근에 꾸준히 시세를 내고 있는 게 대형 IT주들인데 역시 뭐 시장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역시 뭐 지금 최근에 매매할 때는 국내 기관들 수급을 좀 체크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